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5일 저녁 8시 15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바로 밑입니다. 서열상. 서울고등법원장은 통상 대법관으로 추천될 때 거의 제1순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대법관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원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인인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실에 출입한 걸로 확인됐는데 이렇게 만나는 건 부적절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해관계인은 대법관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전주의 의원이 이어서 권 전 대법관이 성남의 뜰 존재 자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관계자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하자 김광태 원장은 곤혹스럽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난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월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후 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구체적 사안이 파악이 안 된다면서도 김만배 씨의 권 전 대통령 방문이 의아해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광태 고등법원장이 이 이상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대법관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아하다라는 말은 옳은 이야기죠. 자,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만배 씨는 작년에 화천대유를 통해서 떼돈을 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설계에 의한 대장동 개발로 떼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지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을 1년여 사이에 8번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이 김만배, 권순일 두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추론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을 것이다. 만약 그때 대법원이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먹인 것을 그냥 통상대로 추인을 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내려버렸으면은 이재명 사건은 지금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없습니다. 공직 출마가 금지되니까요. 그런데 7대5로 아슬아슬하게 그것도 권순일 대법관이 앞장서가지고 법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면은 선거 기간 중의 방송 토론에서의 다소의 거짓말은 범죄로 볼 수 없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법리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7명을 설득을 해가지고 7대5로 이재명 씨를 살려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재명으로부터 결정적 도움을 받은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권순일을 8번 만났다. 그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느냐. 이게 대장동 게이트의 최대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고등법원장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대법관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이재명 지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 이재명 지사와 친한 사람을 그 이재명 지사건을 심리하는
권순일 씨가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의아하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느냐 하면은 권순일 대법관을 3번 정도 만난 건 또 인정을 해요. 나머지는 권순일 만난다고 해놓고 이발소에 갔다라고 합니다. 권순일 쪽의 이야기는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건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부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순일 씨의 이 합리적 어떤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죠.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길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윤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성실하게 해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한국의 법치에 대한 이거는 뭡니까? 배반입니다. 어떻게 공직자가 그런 행동으로서 국민을 대하고 국가를 대하고 법을 대합니까? 이렇게 되면 권순일이 그동안에 했던 재판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권순일이가 대법관으로 근무했던 이 대법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법원을 믿을 수 없으면 법치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은 신의 대리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하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생살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도 그 사형이 집행되도록 하는 사람이 대법관이니까 신의 대리인입니다. 신의 대리인에 걸맞는 윤리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권순일은 이 구태 이런 걸 구악기자라고 합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언론계에서 일찌감치 추방되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언론인은 원래 명예심이 강합니다. 정의감도 강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존심이 좀 강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돈과 권력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인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언론인은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이 거대한 힘 또는 그 악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김만배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저질 기자입니다. 구악 기자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과 8번 만났다고 하면은 권순일도 같은 수준은 아닙니까? 그럼 권순일도 구악 대법관, 저질 법관입니까? 아닙니까? 권순일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나는 조직이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입니다. 권순일 같은 행동을 만약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저질렀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몇 번 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규탄하고 야단 났을 겁니다. 그런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에 대해서 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침묵하고 있느냐? 올 초에 법원에 근무한 한 직원이 인터넷상에 올렸던 글이 생각납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양아치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꼭 양아치 같다. 양아치는 뭐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아주 악의 다툼을 벌이는 사람이나 조직을 양아치스럽다고 그러죠.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권순일, 김명수, 이 같은 얼굴 아닙니까? 그 연장하면은 이재명, 문재인, 이 같은 과로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과라는 건 뭐냐? 고마움을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 자존심이 없다. 좌익 이념에 물들면은 이런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좌익 곁에 가면은 이런 인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순일, 김명수,
김만배, 이재명, 문재인은 앞으로 후손을 교육할 때 좋은 반면 교사들입니다. 감사합니다.